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플래그십 대형 세단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급 플래그십 세단으로 유명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도 있지만 경쟁사인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는 예전에 리뷰했던 730D 숏바디를 좋아합니다. 대형 세단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주행 성능은 저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많은 7시리즈 중 좋은 가격과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730LD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과연 BMW 730LD M 스포츠 패키지는 730D 숏바디만큼 만족을 하였을지, 상품성은 어떠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시청 전에 저의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BMW 730LD M 스포츠 패키지의 리뷰 시작합니다. (7시리즈의) 디자인은 BMW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웅장하며 화려합니다. 730LD M 스포츠 패키지의 외관에는 많은 크롬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릴, 범퍼 하단부, 에어브리더, 사이드미러, 윈도우 몰딩, 사이드 스커트와 딥 범퍼, 후비 등까지 크롬으로 장식하여 고급스러움을 살렸으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면 디자인은 흔히 대, 중, 소라고 불리는 다른 브랜드의 패밀리 룩과는 차별점이 느껴지며 7시리즈를 보면서 5시리즈 같다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7시리즈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7시리즈의 독특한 주간 중앙등은 레이저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대형 그릴의 크기는 차량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릴 크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BMW 차량과 동일하게 엔진룸 열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는 액티브 셔터 그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공기 흡입구와 주행 보조 기능을 위한 레이더 센서가 있고, 범퍼 양옆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 커튼이 있으며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5.2m가 넘는 차량의 크기가 실감이 되며 짧은 오버행 덕분에 차가 더 길어 보이고, 팬더에는 M 배지와 함께 크롬으로 장식된 에어 브리더가 있는데 에어 커튼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크롬으로 장식하여 두 가지 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 덕분에 어느 BMW 차량보다도 공격적이면서 날렵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체감이 느껴지는 후미등과 크롬은 통일성이 느껴지면서 세련되었으며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주간에도 켜고 다닐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듀얼 머플러가 있고 어느 브랜드와 다르게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휠은 앞 245, 45, 20인치, 뒤 275, 35, 20인치의 스타스포크 817M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관에 있는 라이트들은 모두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도밍턴 그레이는 흔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게 느껴지고 특히 크기가 큰 7시리즈에 잘 어울렸습니다. 7시리즈의 실내 디자인은 5시리즈의 실내를 고급스러운 재질로 꾸민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7시리즈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0.25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M 금속 페달, M 발광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컴포트 시트, 뒷좌석 라운지 시트, 고급스러운 실내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시리즈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LCD는 웰클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다른 BMW 차량과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한 가지 다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동계 디스플레이를 RPM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봤던 파워 디스플레이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주행 모드마다 계기판의 테마가 달라지며 계기판의 시인성은 속도계의 숫자는 잘 보이지만 RPM은 잘 보이지 않고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즉각적으로 보기에는 불편하였습니다. 계기판이 알려주는 정보는 차선 변경 경고, 차선 일탈 경고, 주행보조 기능 경고, 전방 추돌 경고까지 계기판에 표시해주며 내비게이션 및 가속 카메라를 안내해줍니다. 10.25인치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크기가 조금 아쉬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시인성은 전방 주시를 하면서 보기 좋았으며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결과 터치는 내비게이션 검색을 할 때만 유용하고 그 외에는 센터 패시아 휠로 조작을 하는 게 더 편리하였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현재 센터 패시아 휠을 제거하고 터치패드로 놔두거나 아예 없는 차량도 있는데 BMW만 유일하게 터치와 센터 패시아 휠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고 커다란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였습니다. 전자식 기어의 디자인은 5시리즈와 동일한 디자인이며 잡는 느낌도 좋은 편이고 사용법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빠른 가속을 해야 할 때 기어를 왼쪽으로 밀어 시퀀셜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M 발광 도어 스커프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라이트가 정등되며 특히 밤에 라이트 카펫과 더불어 감성을 만족하게 해주었습니다. 730LD의 실내 재질들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센터 패시아 트림은 시트의 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승 차이는 파인 블랙 우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즈니오 트림과 비슷하게 블랙 피아노에 나무의 느낌이 살아 있었으며 센터 패시아에 있는 손풍구들은 알루미늄으로 커다란 테두리를 만들어 영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도어와 암레스트에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 모양의 스티치로 꾸몄으며 가죽의 촉감도 부드러웠습니다. 도어의 손잡이는 잡는 느낌도 좋고 문을 열 때도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쉽게 열렸습니다. 실내에 있는 버튼들은 모두 알루미늄이며 컵홀더의 덮개를 여닫을 때도 부드럽게 작동하고 천장은 알칸타라로 된 헤드라이너로 되어 고급스러워 실내 재질만큼은 5시리즈와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7시리즈라고 하더라도 경쟁사의 차량보다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총 12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면발광으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좌석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글러브 박스, 컵홀더, 스마트폰 보관함, 암레스트 콘솔까지 있으며 뒷좌석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잿더리, 컵홀더, 암레스트 콘솔까지 있습니다. 도어 포켓과 암레스트 콘솔에는 500ml의 큰 음료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고 스마트폰을 놔둘 공간이 있어 편리하였으며 특히 뒷좌석의 컵홀더는 음료수의 크기에 맞게 컵홀더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충전 포트는 앞좌석 스마트폰 보관함에 애플 카플레이용 USB 데이터 포트, 컵홀더에 12V 시가잭, 암레스트 콘솔에 12V 시가잭과 USB Type-C 데이터 및 충전 포트가 있으며 뒷좌석에는 USB Type-C 충전 포트 4개와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곤약색의 나파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정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착자감은 다른 BMW의 컴포트 시트와 비슷하게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감은 잘 느껴지지 않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주행 모드에 따라 옆구리 받침대가 조절되어 몸을 고정해 주었습니다. 730LD M 스포츠 패키지의 꽃이라고 불리는 뒷좌석 시트입니다. 뒷좌석의 기능들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각 좌석 화장 거울, 뒷좌석 전용 썬루프, 뒷좌석 정동 햇빛 가리개, 뒷유리 정동 햇빛 가리개, 뒷좌석 워크인 스위치, 모니터, 터치 커맨드, HDMI 연결 단자, 독서 등 라운지 기능이 있습니다.
마사지는 3가지의 세기를 선택할 수 있고 많은 기능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뒷좌석은 운전석보다 좀 더 강한 힘이 느껴지지만 일반 마사지 의자의 30% 정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 전용 모니터는 전원 버튼을 눌러야 작동을 하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터치를 지원합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 및 차량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HDMI 단자가 있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미러링도 가능합니다. 시승 차량에는 없었지만 터치 커맨드로도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 정동 햇빛 가리개와 유리 햇빛 가리개는 어느 좌석이든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독서등은 문이 닫혀 있을 때만 작동하며 센터 패시아 모니터로 조절할 수 있는데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와 더불어 실내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바꿔주었습니다. 시트 조절을 하기 전 기본 공간은 키 181의 성인 남자가 앉을 때 앞좌석보다 높은 시트 위치 때문에 머리 공간은 약간 부족하였지만 다리 공간은 여유로웠습니다. 시트 조절은 앞뒤 이동 및 각도까지 조절되었지만 어느 한 부분만 조절하더라도 시트의 각도와 위치가 달라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수석 시트 뒤에는 발 받침대가 있어 발을 올려놓을 수 있고 라운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라운지 모드로 변경되어 편안한 착석이 가능하였습니다. 라운지 모드를 사용할 경우 센터 패시아 모니터에 사이드 미러 시야에 대한 경고 알림이 발생하지만 사이드 미러가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은 아니어서 저의 운전 자세로는 라운지 모드로도 무난하게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라운지 모드에서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하는 버튼이 있어 시트 이동이 편리하였습니다. 730D 숏바디도 뒷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컴포트 시트가 장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30D의 뒷좌석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착자감은 뒷좌석 라운지 시트의 적용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두꺼운 시트와 내 몸에 맞는 각도를 찾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으나 뒷좌석 시트가 앞좌석보다 높고 S클래스처럼 안아주는 느낌이 없으며 허공에 떠있는 느낌이 들어 경쟁사의 차량에 비해 아쉬웠습니다. 실내 구성은 플래그십 세단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디자인은 이제는 조금 식상하고 뒷좌석의 경쟁력은 편의 사양은 충분하였지만 착자감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30LD M 스포츠 패키지의 편의 사양은 컴포트 액세스,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홀드,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운전석 마사지 시트, 운전석 워크인 스위치,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마사지 시트, 뒷좌석 워크인 스위치, 스티어링 휠 열선, 포전 에어 컨디셔너, 뒷좌석 정동 햇빛 가리개, 뒷유리 전동 햇빛 가리개, 소프트 클로징, 제스처 컨트롤, 익스페리언스 모드, 케어링 카, 애플 카플레이, 서라운드 뷰, 파노라마 선루프, 종동 트렁크, 하만 카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액세스는 키를 가지고 차량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잠금이 되거나 잠금 해제되는 기능입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완성도가 돋보였습니다. 시내에서 사용할 때 앞차가 출발하면 동시에 출발하며 차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도 차선을 찾아 주행하고 앞차가 있으면 앞차를 따라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도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도 급브레이크가 아닌 부드러운 감속을 하고 특히 앞차에 끼어드는 속도를 계산하여 브레이크를 잡을 것인지 속도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을 지나갈 때 규정 속도로 주행을 하면 부드러운 코너링을 느낄 수 있고 가변 속도 구간에서는 속도를 올리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5초 이내에 경고등이 점등되는 부분인데 빨간색 경고등이 점등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큰 크기를 자랑하며 미디어, 통화 목록, 속도,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주행보조 기능, 주행보조 기능 경고, RPM까지 표시됩니다.
차량 대부분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알려주며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면 RPM까지 표시되어 스포츠 주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730LD의 열선 시트는 앞좌석 도어 및 안내스트 콘솔, 뒷좌석 도어 및 안내스트 콘솔에도 열선이 작동하며 같이 시승했던 어머니 말씀으로는 시트색도 그렇고 찜질방이 온 것 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마사지가 작동하는 좌석은 조수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이 작동됩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이오나이저와 향수 기능이 있고 모든 좌석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며 앞좌석에 있는 바람 온도 조절기를 통해 공조기의 온도 설정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는 바람 온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 제일 만족하는 햇빛 가리개와 소프트 클로징입니다. 뒷좌석에 탑승한 자녀가 자고 있을 때 햇빛 가리개를 정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차 문을 조용히 닫을 수 있는 소프트 클로징은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차에는 없어서 특히나 체감되는 기능입니다. 제스처 컨트롤은 다른 BMW 차량보다 인식률이 높았으며 운전을 하면서 오디오의 음량을 줄이거나 높일 때 유용하였습니다. 익스페리언스 모드와 케어링 카는 탑승객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결과 익스페리언스 모드보다는 케어링 카가 바람 세기를 실시간으로 바꾸거나 음악이 재생되며 통풍 시트의 세기까지 조절하여 졸음을 깨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되며 터치를 지원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0.25인치의 모니터의 크기가 아쉽게 느껴지지만 좋은 화질을 보여주어 영상을 시청할 때 유용하였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화질이 좋은 편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곳보다 좁게 보여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3D로 주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좋았으나 정해진 각도로만 볼 수 있으며 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하더라도 카메라 전환이 자동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전환되게 하려면 카메라에 A 표시를 누르면 되는데 매번 눌러줘야 해서 불편하였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앞좌석과 뒷좌석으로 독립되어 있어 앞좌석은 앞 선루프, 뒷좌석은 뒷 선루프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되며 컴포트 액세스의 적용으로 발로도 트렁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125cm의 캐디백을 가로와 대각선으로는 수납할 수 없으며 양옆의 공간을 활용하여 세로로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트렁크 왼편에는 응급 세트가 있고 오른편에는 작은 세차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시트 폴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디오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730LD에는 극장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고 서라운드 음장과 이퀄라이저를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구형이 돼버린 S클래스의 부메스트 오디오보다 단단한 저음과 깔끔한 고음을 들려주어 만족스러운 음질이었습니다. 테스트 영상을 보기 전에 녹음된 위치는 같으며 녹음된 원본 오디오를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차량의 오디오마다 최대 출력이 달라 소리의 크기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730LD M 스포츠 패키지의 엔진은 질열 6기통 3리터 싱글 터보 디젤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었으며 합산 출력 286마력, 합산 토크 66.3토크, 공식 제로백 5.9초, 복합 연비 리터당 11.5km를 기록합니다. 연료는 디젤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이어는 여름용 타이어 포텐자 S00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 다루고 주행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리즈 디젤 모든 모델에는 카본셋이와 더불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은 오토 앤 스탑이 작동할 때인데 시속 15km 이하에서 자연스럽게 미리 시동이 정지되고 시동이 켜질 때는 다른 디젤 차량보다
흔들림과 진동이 적었습니다. 가속 부분은 시내 주행을 할 때 정지된 상태에서 가속하면 전기 모터가 초반 가속을 도와줘 터보렉을 느끼기 힘들어 경쾌하게 가속할 수 있고, 전기 모터에 개입이 될 때는 속도계 주변이 파랗게 변합니다. 탄력 주행을 이용하는 코스팅 기능은 에코 모드에서만 작동하며 조속과 고속에 상관없이 가속하지 않으면 바로 작동합니다. 특히 코스팅 기능을 이용하면서 정차를 할 때 오토 앤 스탑의 작동이 더 자연스러웠으며, 배터리만 충분하다면 출발을 하기 전까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스팅 기능을 사용하다가 가속을 하면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이 0.5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에코 모드의 가속력은 초반 가속을 하더라도 전기 모터의 초반 개입 덕분에 530i와 비슷하게 가속이 되어 답답함은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730LD를 시승하면서 디젤 차량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장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이 만족스러웠습니다. 730LD의 가속력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지 않은 경쾌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속 60km의 시내를 주행할 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디젤 특유의 높은 토크 덕분에 주행 모드에 상관없이 터보렉은 느끼기 힘들고 경쾌하게 가속이 되며, 조금만 악셀을 밟으면 머리가 머리 받침대에 묻힐 정도로 좋은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속 110km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까지 빠르게 도달하며, 특히 디젤 엔진에 힘 빠지는 느낌이 없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고속 안정성도 긴 힐베이스와 전자식 사륜 시스템 X 드라이버의 도움으로 직진 안정성은 물론 코너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속력 테스트는 80에서 120km의 추월 가속 테스트, 0에서 100km의 제로백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730LD의 추월 가속 테스트 기록은 3.7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정도 가속력이면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경쾌하게 추월이 가능한 가속력이었습니다. 2.1톤이 넘는 차량이지만 전기 모터의 개입으로 빠른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전기 모터의 개입이 늦을 때는 소폭 낮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테스트를 하더라도 4초를 넘는 일이 없어 꾸준한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0에서 100km 가속 테스트는 5.1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총 3번을 테스트해봤지만 똑같이 5.1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BMW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하더라도 엔진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며 꾸준한 기록을 보여줘 믿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X5 M50i를 시승했을 때처럼 만족스러웠습니다. 530마력이 넘는 X5 M50i만큼 급가속을 할 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시트에 몸이 묻히는 느낌이 들었으며, 주행을 하다가도 악셀을 밟으면 많은 토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빠른 엔진 반응 속도와 미션 덕분에 아셀링을 할 때마다 엔진의 출력이 바로 느껴지며, 의도적인 변속 충격 덕분에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체감 가속력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가속력과 더불어 최고였습니다. 730LD M 스포츠 패키지의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레이크의 페달의 담력은 정말 사용하기 좋게 딱 좋았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만큼 정확하게 정차를 하여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 때문에 급정거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100에서 0km의 제동 테스트를 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730LD M 스포츠 패키지의 브레이크 성능은 3.1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2.1톤의) 무게를 가진 차량을 멈추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더라도 3.23초를 넘는 경우는 없었으며, 내리막길이라는 의견이 있어 반대편에 테스트했을 때는 오히려 더 낮은 기록인 3.37초가 나왔습니다.
미션은 M, 스포츠 패키지의 적용으로 스포츠 ZF 8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 빠르지만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며 특히 감속하다가 가속할 때도 딜레이 없는 변속을 보여줘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빠른 변속과 미션의 체결감을 느낄 수 있고 가속할 때는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발생시켜 운전 재미를 극대화시켜 주었습니다. 수동 모드로 기어 단수를 낮출 때 딜레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단수를 낮췄으며 기어 단수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젤 엔진의 특징인 낮은 RPM 때문에 기어를 수시로 변경해야 하고 수동 모드로 조작을 하더라도 레드존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변속이 되었습니다. 핸들링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지 않은 경쾌하면서도 날렵하였습니다. 특히 속도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달라져 시내에서는 가벼운 담력으로 편한 주행이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나 고속에서는 담력이 무겁게 바뀌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코너링 테스트는 급코너와 완만한 코너를 테스트하였습니다. 5.2m가 넘는 크기와 2.1톤의 무게를 가진 730LD M 스포츠 패키지지만 주행 모드에 따라 차량의 높이와 서스펜션의 세팅이 달라지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전자식 사륜 시스템 X 드라이브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코너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속 70에서 80km로 급코너로 돌아 나갈 때 미미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뉴트럴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530i보다 더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 놀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진입을 하면 차량의 크기와 무게가 실감이 되면서 차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졌으며 와인딩을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완만한 코너를 시속 100에서 110km로 돌아 나갈 때 X 드라이브가 각 바퀴의 구동력을 조절하여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량의 크기와 무게가 확실하게 실감이 되며 그 이상의 속도로는 테스트하지 못하였습니다. 승차감은 기대한 것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5 시리즈보다는 정말 좋은 승차감이지만 롱바디의 플래그십 세단의 기준에서는 아쉬웠습니다. 승차감 테스트는 시내 주행, 국도 및 고속도로 주행, 노면이 안 좋은 곳, 과속 반직턱을 테스트하였습니다.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시내에서 주행할 때 잔진동은 잘 걸러주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스팔트의 국도를 주행할 때 잔진동은 하나의 막을 거친 것처럼 느껴지고 노면이 불규칙할 경우 충격이 조금씩 유입되었지만 요철을 지날 때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국도 주행보다 잔진동이 많이 줄어들어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요철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분명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모드에 상관없이 충격이 실내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번 730LD는 노면이 좋은 곳은 정말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만 노면이 조금만 안 좋으면 충격이 그대로 실내로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과속 반직턱도 주행 모드에 상관없이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뒷좌석의 승차감은 운전석보다 조금 더 좋게 느껴졌지만 착자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노면의 장진동은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유입되었습니다. 숏바디에는 주행 성능을 위해 이런 승차감이 어울렸지만 뒷좌석을 위한 롱바디에도 숏바디와 같은 단단한 승차감이 느껴지고 착자감이 경쟁사의 차량보다 좋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엔진 소음은 시동부터 가속까지 디젤 엔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숙하였으며 2리터 가솔린 엔진보다도 조용하였습니다. 같은 3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S클래스 디젤과 비슷한 시동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가속할 때 디젤 특유의 갤갤거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으며 가솔린 엔진 같은 반응 속도와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주행 소음 테스트는 국도 주행, 고속도로 주행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같은 20인치의 휠을 사용하는 730D와 비교해야 맞지만 같은 구간을 테스트한 적이 없어 불가피하게 M550i X드라이브와 비교하였으며 S클래스와 비교는 신형 S클래스가 출고된 후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를 주행할 때 M550i S드라이브는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그대로 실내로 유입된다면 730LD는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하나의 막을 거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국도 주행과 비슷하지만 요초를 지날 때 쿵 소리도 730LD가 더 조용하였습니다. (730LD의) 연비는 복합 연비 리터당 11.5km이며 연비 테스트는 시내 주행, 국도 종속 주행, 고속도로 에코모드 주행, 고속도로 종속 주행으로 테스트를 하였으며 연비 테스트의 결론만 말하자면 시내 주행은 리터당 18.5km, 고속도로 에코모드 주행은 리터당 20.4km, 고속도로 종속 주행은 리터당 21km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연비 테스트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730LD M 스포츠 패키지의 주행 성능을 정리하자면 파워풀한 가속력, 정말 좋은 브레이크, 빠른 미션 반응 속도,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 조용한 디젤 엔진, 리터당 20km가 넘는 연비까지는 다 좋았으나 제일 중요한 승차감이 뒷좌석을 주로 사용하는 롱바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730D 숏바디의 단단한 승차감이 그대로 세팅되어 아쉬웠습니다. 플래그십 세단 730LD M 스포츠 패키지의 아쉬운 점입니다. 7시리즈는 아래 등급의 차량보다도 못하는 하극상이 있는데요. 센터 패시아 모니터의 크기가 5시리즈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12.3인치로 커졌지만 7시리즈는 여전히 10.25인치의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BMW의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컵홀더, 온장 및 냉장 기능이 없습니다. 가격이 더 저렴한 X7에도 있는데 유용하게 사용한 기억이 있어 살짝 아쉬웠습니다. 라운지 모드로 변경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버튼을 누르고 변경될 때까지 약 40초가 걸리는데 조금만 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뒷좌석 모니터가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라운지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조절이 되지만 직접 시트를 조절하면 터치 커맨드로 모니터의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뒷좌석 발 받침대도 라운지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독립해서 사용하려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조수석 시트의 조절폭이 운전석보다 적고 마사지 시트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원가 절감일까요? 5.2m가 넘는 차로 시내를 주행할 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가끔 뒷바퀴 조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바퀴 조향은 2억이 넘는 M760i에만 장착되어 역시 BMW는 뒷바퀴 조향의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30LD M 스포츠 패키지는 시선을 집중시키는 외관 디자인과 말하기도 힘든 많은 편의 사양 덕분에 시승하는 동안 대부분 만족스러웠습니다. 승차감은 S클래스에 비해 아쉽지만 5시리즈나 6GT보다는 확실히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가격도 1억 5,330만원이지만 2월 현재 할인을 2,250만원을 하여 1억 3,0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 예정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는 가격이 최소 1억 4천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S350D보다 저렴한 가격에 730LD를 구매할 수 있는 점은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주행이 많고 뒷좌석을 자주 사용한다면 730LD, 장거리 주행은 많으나 직접 운전을 한다면 730D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라면 어떤 차를 구매하냐고요? 좋은 주행 성능과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적당한 실내 공간까지 있는 730D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S350D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이상 730LD M 스포츠 패키지 리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차또박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